월가는 왜 팔라고 했을까? 여러분, 지금 주식 계좌에 파란불 켜지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 믿었던 국민주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주저앉으니까 대체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싶고 가슴이 답답하시죠? 외신에서는 연일 월가 전문가들이 지금이 고점이다, 당장 팔아라라며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상치였던 84조 원을 가볍게 뛰어넘어 무려 89조 원이라는 괴물같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도 주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하반기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인 삼성전자 주가 전망과 월가 형님들이 숨기고 있는 진짜 속내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다가올 2027년에 무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70조 원까지 폭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왜 나왔는지 그 구체적인 팩트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월가의 역대급 공포, 마케팅에 속아 내 소중한 자산을 바닥에서 털리는 대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고 이탈하시는 분들은 머지않아 다가올 역대급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정점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들의 수익을 부러워만 하게 되실 겁니다. 주가 폭락의 표면적 이유와 숨겨진 팩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반도체 정점론, 즉 피크아웃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뉴스의 공포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하는 글로벌 메이저 기관들의 보고서를 뜯어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노무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같은 네로라 하는 주요 투자은행들의 핵심 애널리스트들은 사실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반도체 사이클의 진짜 정점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고대 역폭 메모리는 물론이고 전통적인 디랩까지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싶어도 2028년 이전에는 의미 있는 수준의 신규 공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공장 부지를 다지고 장비를 들여오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데 당장 내년 내후년에 쓸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의 최신 데이터만 봐도 그렇습니다. 메모리 가격의 상승폭, 그러니까 델타값 자체는 약간 완만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3분기 디램 현물가와 기업들이 대량으로 거래하는 계약가는 여전히 굳건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오르는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월가는 왜 지금 우리에게 팔라고 협박하고 있을까요? 그 판을 뒤흔드는 거대한 움직임의 실체를 바로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산 방치 5년 뒤 당신에게 닥칠 잔인한 미래. 자,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여러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잔인한 진실입니다. 삼성전자가 89조 원을 벌든 2027년에 영업이익 570조 원 전망이 나오든 그건 대기업 이야기고 내 지갑이랑 무슨 상관이야? 난 그냥 안전하게 은행 예금이나 넣고 지금 있는 집 한 채 지키면서 가만히 있을래. 만약 지금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5년 뒤에 눈을 뜨고도 내 자산이 반토막 나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냉혹한 수학적 데이터가 증명하는 미래입니다. 지금 글로벌 메이저 기관들이 왜 표면적으로는 매도 리포트를 던지면서 뒤로는 반도체 사이클의 폭발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로 화폐 가치의 폭락과 자산,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평범한 직장인들의 월급 상승률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현재 40대, 50대 직장인이 자산의 대부분을 변동성 없는 예적금이나 정체된 자산에 묶어둔 채 이 거대한 반도체 공급 부족 국면을 그냥 흘려보낸다고 가정해봅시다.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기술주들의 포워드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22.9배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게다가 향후 1년간의 주당 순이익인 EPS 전망치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죠. 이 말은 기업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주가가 아직도 싸다는 뜻이고 앞으로 밀려올 돈의 파도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방증입니다. 여기에 결정타로 UBS가 경고한 2027년 디램 수요의 17% 쇼티지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 가격은 상상 이상으로 폭등할 것이고 이 마진을 고스란히 흡수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초일류 기업들의 자산 가치는 하늘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시장에 돈이 미친 듯이 풀리면서 자산 가치가 폭등할 때 아무런 주식이나 성장, 자산을 쥐고 있지 않은 사람의 화폐 가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매년 5%에서 10%씩 자산을 뜯기는 꼴이 됩니다. 자, 숫자로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산 1억 원을 안전하다는 이유로 은행에 그냥 넣어둔 사람과 월가의 페이크를 간파하고
반도체 사이클의 길목에 선제적으로 묻어둔 사람의 5년 뒤 격차는 최소 2.5배에서 3배 이상 벌어집니다. 1억 원이 그대로 1억 원의 명목 가치로 남아있을 때 실질 구매력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7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반면 공급 과잉이 오기 전인 2027년 하반기까지 시장의 중심에서 자산을 불린 사람의 1억 원은 2억, 3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2027년 하반기 마지막 탈출구가 닫힌다. 더 무서운 건 이 기회의 창이 영원히 열려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초대형 신규 공장들이 일제히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2027년 하반기입니다. 즉 2027년 중순까지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서 부르는 게 값인 초호황기를 누리겠지만 이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는 2028년부터는 다시 피할 수 없는 공급 과잉 상태, 즉 냉혹한 다운사이클로 접어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2026년 현재 시점부터 딱 1년에서 1년 반 남짓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 월가에 팔아라, 고점이다라는 연막작전에 속아 넘어가 내 물량을 다 털려버리고 시장에서 소외된다면 2027년 하반기 신규 공장 완공과 함께 찾아올 자산 대폭발의 마지막 버스를 영영 놓치게 되는 겁니다. 5년 뒤 동료들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과실을 따먹고 강남 아파트로 갈아탈 때 혼자만 그때 삼성전자 주가 전망 좋다고 했을 때 사둘걸, 주가 급락했을 때가 기회였는데라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나이는 먹어가고 회사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데 내 자산을 폭발적으로 불려줄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인 이 반도체 쇼티지 사이클마저 놓쳐버린다면 그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노후 준비는커녕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 은퇴 이후에도 끝없는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미래뿐입니다. 월가의 기관들이 왜 이렇게 대중들을 공포로 몰아넣는지, 그리고 왜 SK하이닉스가 7월 10일 미국 증시에 ADR을 상장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기를 쓰고 쓰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판도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해결책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월가의 연막작전을 역이용하는 3단계 생존 전략. 월가 기관들이 앞에서 팔아라라고 소리치며 공포를 조언할 때 그들이 뒤에서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진짜 카드가 무엇인지 눈치채셔야 합니다. 데이터와 사이클의 흐름을 명확하게 읽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지우고 철저하게 기계적인 대응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입니다. 2026년 하반기 현재 시점에서 3040 직장인들이 자산을 안전하면서도 폭발적으로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3단계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되 2027년 상반기를 목표 기한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트렌드포스 자료에서 보듯 디램 가격의 상승 폭이 둔화되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발작하며 주가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는 것뿐이며 기업들의 역대급 이익은 2027년 쇼티지 정점까지 누적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급락하는 날을 오히려 박앤세일 기간으로 삼고 매월 월급의 일정 부분을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여 수량을 모아가야 합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2027년 디램 공급 부족이 17%에 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측대로 극대화되는 그 시점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유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SK하이닉스, ADR과 본주의 가격 차이를 역이용하거나 팩트셋 기준 PER이 낮아진 핵심 기술주 위주로 압축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의 주식 예탁 증서를 상장하게 되면 글로벌 자금의 유입 경로가 다변화되면서 거래 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라는 거대한 수혜를 입게 됩니다. 본주와 ADR 간의 일시적인 가격 괴리가 발생하거나 글로벌 자금 이동으로 변동성이 커질 때 이를 단순한 위험이 아닌 자산 배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대장주 위주로 압축하여 사이클의 과실을 온전히 누려야지 주변부의 부실한 중소형주로 눈을 돌렸다간 정작 사이클이 끝날 때 탈출하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아름다울 때 떠나는 매도 시나리오를 지금 미리 설계해 두는 것입니다.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가 경고한 명확한 팩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2027년 하반기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신규 공장들이 일제히 완공된다는 점입니다. 공장이 완공되고 가동을 시작하면 2028년부터는 무조건 공급 과잉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주가는 언제나 실적보다 6개월에서 9개월 앞서 움직이므로 신규 공장 완공 뉴스가 미디어를 도배하고 모두가 삼성전자 영업이익 영원할 것이라며 환호하는 2027년 초중반이 바로 우리가 조용히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와야 하는 진짜 엑시 타이밍입니다. 이 3단계 법칙만 몸에 새겨두신다면
여러분은 월가의 거대한 페이크 속에서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인생을 바꿀 자산 점프를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만이 자산의 주인이 된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매일 바뀌는 뉴스 헤드라인에 일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냉엄한 데이터와 거시적인 공급 주기를 믿고 묵묵히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월가가 팔아라라고 돌변한 진짜 이유는 개미들을 털어내고 자신들이 더 싼 가격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2027년 공급 부족 17%, 그리고 뒤이어 찾아올 2028년 공급 과잉이라는 정해진 미래 지도를 손에 쥔 지금, 여러분은 과연 공포에 질려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기회의 길목을 지키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흔들리던 여러분의 투자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월가의 말대로 반도체 고점이 온 것일까요? 아니면 역대급 매수 기회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유 현황을 아래 고정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댓글을 통해 서로의 인사이트를 나누는 과정 자체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깨우고 우리 3040 직장인들이 함께 부의 추월 타선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